자, 우리 HLB 좀 볼까요? 그래서 HLB가 잘 반등해줬죠. 잘 반등해줬고. 사실 HLB에 대한 리버스나에 대한 행보적 변함이 없다고 얘기했죠. 5월달에 NDA가 좀 있고, 요번에 19일부터인가 AACL 아마케 이 얘기가 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지금이 주봉의 첫 출발이기 때문에 주봉을 잘 출발해 주는 게 중요한데, 어제 깔끔하게 잘 출발해 줬습니다. 사실 HLB가 잘 올라가야 L생, LJ, LT, HLB 글로벌까지 잘 올라가기 때문에 당연히 HLB를 먼저 보시는 게 좋아요. 오랜만에 공매도 좀 챙겨볼까요? 좀 공매도도 그냥 참고사항이라 잘 안 챙겨보긴 하는데 한 8%대 나왔네요. 8% 나오고 L생 같은 경우 많이 나오죠. 지금 14%, LJ 뭐 이제 뭐 공매도 불가하니까. 자, 공매도가 나오든 말든 너 신경 쓰지 말고 알았으니까 뭐 공매도가 나오든 말든 자리만 지켜줘 이렇게 하시면 돼요. HLB가 월봉에서 보게 되면 멘붕방에서 매일 살펴보거든요. 장중에 살펴보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저번 달에 추세 전환 같은 걸 완벽해졌죠. 완벽해졌고 지금도 전혀 5개월 선을 이탈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추세가 잘 유지가 되는 거예요. 모든 상황은 추세가 결정을 해요. 모든 주식은 추세와 수급이 결정하는데 이 추세가 쨍쨍하고 좋아야지만이 사실 주식이 살아나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추세가 좋다는 얘기는 우리가 잘 모르는 좋은 일들이 이해사 있는 거예요. 자, 주봉을 보게 돼도 역시나 추세가 잘 살아있죠. 잘 살아있고, 특히 어제 60주선인 수급주선이 올려놨거든요. 어제 일어난 일이. 물론 올려놨다가 이렇게 꼭 꼬리를 달아가지고 지금 박스권에 갇혀있긴 한데, 이 친구가 4만원 뚫고 나가는 순간 그냥 4만 5천 원을 가게 돼요. 그죠? 자, 근데 육선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5선 육선만 깨지 않으면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고, 일봉에서 보게 돼도 약간 박스권에 갇혀있는 느낌이죠. 이렇게. 근데 저점이 자꾸 높아지고 있어요. 이렇게. 엄연히 저점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흐름이 지금 굉장히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전혀 흐름이 우하향 추세라든가 나쁜 게 아니에요. 추세나 흐름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LCN 같은 경우에 이제 완벽히 박스권에 갇혀있거든요. 이렇게. 근데 박스권 하단을 많이 찍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다 추적이기 때문에 아마 이 가격 밑으로 안 떨어지는 게 높겠죠. 이 가격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실제로 분할이 있는 건데 1,500원대만 깨지 않으면 돼요. 중간에 있고 월봉에서는 수급개선, 60개선이 잘 있죠. 아주 잘 지켜주고 있는 거고 주봉에서도 이제 박스권 하단권이기 때문에 크게 위험할 게 없어요. 물론 좀 바라는 게 있다면 이왕이면 HLB처럼 수급선까지 또 좀 더 강할 건데 아직 수급선까지는 가진 못했고 박스권에 갇혀 있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박스권이 형성된다는 건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누군가 박스권 위아래로다가 그냥 잘하게 잘 있게 좀 강하게 좀 주식을 사놓고 있지 않나. 그리고 나중에 H리버스의 형부 결과가 좋은 결과가 나오면 그때 빵 때려놓고 개인들한테 팔아넘기려고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근데 지금의 주가는 그냥 바닥권이고 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LG 쪽이 좀 대장주가 대략 높은데 지금 마이크로바이옴 관련해가지고 사실 제약주의 흐름이 조금 좋아지고 있거든요. HLB랑 별개 또 HLB 제약은 제약주 쪽으로 역할을 좀 많이 하죠. 그래서 어제 이제 특히나 어제 그 뭐죠 원숭이 도장 엠폭스가 있었는데 안 뛰더라고요. 아마 오늘 좀 또 뛸 확률이 있어요. 엠폭스는 이따 볼게요. 자, LG 같은 경우가 앞에 그 대량거래 잘 들어와 있죠. 매주 분실 잘 들어와 있고 이 친구 LG HLB 그룹 중에서는 제일 빨리 반등해요 항상. 자, 특히 지금 자리가 20개선 위에 있죠. 그렇게 또 20개선만 깨지 않으면 되고 주봉에서 보게 돼도 그냥 유수만 깨면 돼요. 수급선 위에 있기 때문에 어제 이쁘게 올려놨죠. 정확히 어제 꼬리 달고 찍고 나간 자리가 깨지 않아야 될 5주선이기 때문에 추세가 아주 이쁘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봉에서 보면 이렇게 이제 정배로 들어섰죠. 드디어 5일선이 장기이동 평균선이 240은 뚫었고 20은 뚫었습니다. 좀 있으면 11선이 20을 뚫고 있어 뭐가 생기냐면 드디어 정배열이 시작이 돼요. 정배열이 시작이 되게 되면 정배열의 이격이 벌어지면서 빵빵빵 때리거든요. 물론 다시 꺾일 수는 있지만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그냥 5일선만 안 깨면 돼요. 그래서 LG 같은 경우는 오늘이라도 급등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해하시면 되고 LT는 박스권 하단 왔죠. 아마 무상증자 물량이 오늘 들어오죠. 이거 하단이니까 하단만 안 깨면 돼요. 물론 하단이 깨면 이제 좀 더 떨어질 수 있긴 한데 LG의 이 정도 위치는 굉장히 낮다 보시면 되고 박스권 상단까지 여기 6,000원까지는 아마 당분간 6,000원까지는 또 뛸 수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주식을 사면 이렇게 싸게 사는 게 중요한 거고 분할로 제가 잘 모아나가시려 했죠. 잘 모아나가시면 돼요. LT 같은 경우 HLB 행보가 좋아지게 되면 같이 따라서 잘 좋아질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HLB 글로벌 같은 경우의 주가 위치가 굉장히 낮죠. 굉장히 낮아요. 이렇게 보게 되면 월봉 바닥권인데 좀 다행인 거는 5개월선 위에 있어요. 우리가 장기적으로 추세 전환과 턴을 5개월선을 보게 되는데 이렇게 이제 주식이 하락을 하게 떨어지게 되면 이렇게 5개월선이라는 애가 사실 5개월간의 그 가격을 5개월간의 평균 가격을 나누는 거거든요. 다섯 달 동안 나누는 거예요. 이게 5개월선인데
요게 우하향을 하기 시작하면 장기적인 지표가 우하향으로 밀려요. 그래서 주식이 뭐가 중요하냐면 얘를 돌려놓지 못하면 추세 전환과 턴이 됐다고 확증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HLB 글로벌은 그렇게 지지부진하다가 드디어 올려놨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5개월 선만 안 깨면 돼요. 그래서 5개월 선 가격이 5,800원이기 때문에 여기만 깨지 않으면 되고, 주봉에서 보게 돼도 추세를 틀어놨죠. 지금 특히 20주선 위에만 잘 올려놓으면 상당히 좋은데 잘 올려놨죠. 웨이순만 안 깨면 되는 거예요. 지금 거래량이 아직 크진 않지만 엄연히 예전에도 한번 큰 거래량이 있었고 또 앞전에 있었고 저점에도 거래량이 터졌죠. 또 들어왔기 때문에 이 친구는 향후 굉장히 싼 가격에 매수하는 위치가 돼요. 지금은. 주식은 싸게 사는 거죠. 모든 자산은 싸게 사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비싸게 사가지고는 의미가 없어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팔자. 나중에 HLB 글로벌, 나중에 또 나노코박스 같은 엮어가 이런 데서 하면 뭔 의미가 있고, 우아한 같은 데서 하면 뭔 의미가 있냐고. 특히 20개선 깰 땐 제가 조심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HLB 글로벌은 이 정도면 아직 바닥권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잘 모아가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노터스만 손대지 말라고 그랬죠. 아직 20개선 밑에 있고, 특히나 주봉에서 5선 돌려놓을 때까지는 절대 손대는 게 아니에요. 아직 추선이 깨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신라젠입니다. 신라젠이 5선이 올려놨었는데 지금 딱 지켜주고 있죠. 그러니까 5선 가격이 5,584원이거든요. 요거 5,584원 깨자마자 손절하셔야 돼요. 깨지만 않으면 추세가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굳이 신라젠을 사고 싶다. 난 도저히 신라젠 없이 못 살아. 그러면 21선 근처에서 매수. 깨면 손절이죠. 박셀바이오 이제 드디어 3만원대 넘겼어요. 제가 33,000원 여기부터 얘기했고 드디어 주당 만원이 뛰었죠. 흐름이 좋아요. HLB 흐름이 좋아지면 얘는 같이 좋아지고 있고, 특히나 요새 대량 거래 터진 다음에 이틀 동안 땡땡이 생겼죠. 이렇게 땡땡이 생겼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 240에서 안 깨거나 5일선만 안 깨면 매수해요. 그럼 빵 때려요. 얘. 당연히 5선 깨면 손절인 거고 이제는. 자, 주봉에서 보게 돼도 수급선 뚫어주려 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거예요. 자, 위에 있죠 지금. 그래서 수급선만 깨지 않으면 되니까 이 친구를 단기 들어갈 때는 오늘 같은 날 5일선 그쳐 매수. 깨면 손절이고 깨지 않으면 빵 때린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면 땡땡이 생긴 거예요. 땡땡이라는 게 아주 쉬워요. 앞전에 누군가가 대량 거래를 자꾸 터트려요, 이렇게. 자, 그죠? 근데 떨어지는데 거래량이 없이 조용하게 그냥 옆으로 두 방이가. 요걸 전 땡땡이라고 그래요. 요 땡땡이 생길 때 띠랑률이 상당히 커요. 100%는 아니고 거의 70에서 80% 정도 띠랑률이 크니까 근처에서 깨면 손절하시면 되겠죠. 자, NC2는 제가 친하다고 그랬죠. HLB 그룹주라고 친해요, 얘가. 그래서 물론 이제 월봉이 바닥권이고 주봉에서 추세는 살아있죠. 아직은 살아있어서 일봉에서 20원 깨지 않은 선상에서 매수. 예전에도 대량 거래가 잘 들어와 있죠. 대신에 재무는 빵점이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재무 때문에 잘못되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대신에 20에선 깨지면 얘는 또 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휴은스 꾸준히 보셔야죠. 휴은스 어제 20일 매수 타이밍이에요. 휴은스 같은 경우가 이 대량 거래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월봉에서 보게 되면 5개선 위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5개월선만 깨지 않으면 추세가 잘 유지가 되고, 특히 이제 마이크로바이옴 얘기도 좀 있지만 제약주가 원체 바닥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제약주들의 흐름이 앞으로 좋아질 수 있는 확률이라는 게 이제 지금 사실 제약주라든가 많은 종목들이 조금 안 좋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에코프로에 돈이 너무 많이 가 있어요. 2차 전지에 코스닥에 있는 모든 자금이, 특히 지금 코스닥의 개인들의 매수성은 세거든요. 보면 어제 같은 경우도 개인들만 샀어요. 전부 다 주식을. 이게 전부 다 에코프로 그룹에 몰려 있는 거야, 지금. 그러고 또 조금 나눠서 2차 전지 가 있기 때문에 모든 자금이 전부 다 2차 전지에 몰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머지 종목들이 지지부진한 건데 2차 전지가 어느 정도 조정권이 들어오게 되면 이 빈자리를 누군가 채워줘야 되는데 이 빈자리를 아무도 안 채워주게 되면 코스닥이 급락을 하게 돼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OLED 관련주라든가 제약주라든가 뭐 HLB라든가 또 시청 외 대장주들이 있죠. 셀트리온이라든가 코스닥 시청 대장주들이 보통 뭐 셀트리온, HLB 1위거든요. 얘네들이 받쳐주면 돼요. 제약주가 받쳐주거나 반도체가 받쳐주게 되면 코스닥 시장이 에코프들 조정에 들어올 수는 있어도 어느 정도 유지를 해준다. 급락은 안 한다는 거죠. 자, 그걸 대비해서 너무 높이 올라간 막 2차전지 너무 고점에 있는 거 사지 말고 지금부터 제약주도 조금 준비해 놓으면 내 계좌가 좋아지겠죠. 너무 한 종목에 몰빵하지 말고 한 3, 4개, 4, 5개 나눠 놓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삼진제약도 굉장히 낮은 위치에 있으니까 잘 보시면 돼요. 21선만 안 깨면 되고, 이셉지스가 한번 빵 떴다 떨어졌는데 다시 하단 들어와 버렸어요. 오늘 같은 날 21선 안 깨면 다시 매수해. 사실 여기서 좀 물려도 돼요. 뭐 어디 가겠어, 그죠? 바닥권이죠. 굉장히 낮은 위치에 있으니까 꾸준히 잘 보시면 됩니다. 삼성제약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바닥권이죠. 굉장히 싼데 여기가 이제 세력들이 들어온 가격이죠. 이게 최저점에서 찍을 수 있는 사람 세력밖에 없어요. 어제 꼬리를 달았는데 여기 아마 누군가 개인들의 장난이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개인분들 많고 파는 사람 팔거든요. 얘가 호가창에 가벼워가지고 누군가 팔면 뚝 떨어져요.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이 대량 거래를 믿고 20에서만 깨지 않으면 또 뛴다고 보시면 되고, 대신에 재무는 빵점이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자, 피플웨이고 또 뛰었죠. 또 뛰었는데 그냥 20만큼 다시 매수해요. 이 공간에서 또 뛸 수 있다 보시면 됩니다. 이 거래량을 믿어요. 얘네들이 세력들이기 때문에 다시 뛸 확률이 있는 거예요. 자, PCL도 그냥 꾸준히 보는 걸로. 좀 밀리긴 하는데 일단 월봉에서 보게 되면 바닥권이죠. 대신에 추세를 깨고 있으니까 여기서 더 밀리면 좀 조심하셔야 돼요. 오늘 21선 회복해주면 매수. 그죠? 대신에 자꾸 깨고 내려면 그때는 손절을 감행해야 되고, 내가 중장기적으로 길게 보겠다. 그럼 분할로 매수하시면 돼요. 대신에 재무는 안 좋아요. 자, 차백신연구소는 이제 엠폭스, 그죠? 그러니까 원숭이 두창 관련 연결되어 있는데, 어제 꼬리 나오다 깜짝 놀랐어요. 이게 다 개인들이 던지는 거예요. 자, 보면 대량거래 터져 들어왔죠. 박스권 했기 때문에 박스권 탈출 예정이 날아갈 거고, 이전 저점들 요런 데만 깨지 않으면 상황이 좋아요. 대신 재무는 빵점이니까 재무가 순간 리스크가 떨어졌다. 그건 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 5개월선만 깨지 않으면 돼요. 5,280원 위에 있기 때문에 또 뛸 확률이 상당히 크죠, 생각보다. 자, 수젠텍인데 21선만 깨면 돼요. 앞전에 대량거래 들어와 있고 또한가 또 들어왔기 때문에 21선 깨지 않는 선상에서 매수 깨면 손절이고, 만약에 미리 손절하실 분들은 5일선 근처에 손절이에 단기로 들어갔으면 좀 모아가실 분들은 20선까지 모아가고 깨면 손절하시면 되고, 옵티팜 흐름이 꾸준하죠. 얘네들 때문에 그래, 얘네들. 이 대량거래 들어온 애들. 얘들 때문에 그런 거니까 잘 보시고, 옵티팜도 그냥 이런 자리들 길게 봤을 때 20선 안 깨면 옵티팜도 또 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셀트리온 그룹주들은 그냥 꾸준히 보시면 돼요. 셀트리온 그룹주들은 꾸준히 보고 그냥 지금부터, 저번에 예전에 알려드렸지만 농사 매매한다 생각하고 잘 모아나가시면 나중에 셀트리온 그룹주들은 그냥 뭐 1년, 2년 이렇게 길게 봐야 돼. 2, 3년 길게 보면 나중에 내 계좌에 좋은 수익을 준다. 셀트리온 그룹주를 나중에 또 30만 원 살려고 하지 마요. 또 여기가 있는데 이제 와서 셀트리온 살려고 하지 말고 지금이죠. 지금 바닥에 있을 때부터 셀트리온 그룹주를 모아가는 게 정확합니다. 어제 엠폭스 관련해서 안 올라가가지고 저 사람 좀 실망을 하긴 했는데, 아직 미코바이오메드가 그때가 추세를 깬 건 아니에요. 아직 월봉 5개선 위에 있죠. 주봉에서 보면 아직 추세가 유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어제 순간 한 10, 13% 갔다 왔거든요. 그 이슈로 인해서. 그냥 60에서만 할게요. 미코바이오메드 같은 경우에 앞전에 대량거래 들어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뛸 확률이 생각보다 커요. 원숭이 두창으로 뛰든 뭐 때문에 뛰든 모르겠지만 누군가 들어왔죠. 점상 가고 날아갔으니까 그냥 이전에 60일선만 깨지 않으면 돼요. 수급일선만 깨지 않으면 또 뛴다 보시고. 이제 블레이드 ENT 같은 경우는 저기로 낀 거거든요. 원숭이 두창 쪽에 엮이긴 했는데 사실 완전 바닥권이에요, 이 친구도. 그런 상태에서 앞전에 거래량 잘 들어와 있죠,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5일선만 깨전 매수. 어제 운봉이 나쁜 게 아니에요. 오늘 같은 날 빵 때릴 수 있다 보시고. 이건 녹십자매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제 그 엠폭스 이슈가 뜨면서 날아가다 말려고 그랬는데 사실은 그냥 21선만 매수고 대신에 깨면 손절하셔야 돼요. 20선까지는 볼만하다. 차백신연구는 알려드렸고, 제놀루션 같은 경우가 이제 땡땡이 다 못 날라가고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매물대 위에 있긴 해. 아직도 오늘을 잘 보셔야 돼요. 오늘 5일선 악연 또 뛰고 마이크로바이옴 관련주로도 이 친구는 잘 연결이 돼 있어요. 랩지노믹스가 저도 이제 들어갔다 이제 바로 손절 치고 나왔는데, 사실 랩지노믹스의 월봉 예측 낮긴 한데 추세가 깨져 있거든요. 저기 좀 불안해. 좀 길게 볼 때는 5선 깨지 않는 선상에서 매수가 맞고, 이제 이 자리거든요. 이 자리가, 이 꼬리가 5주선이에요. 그래서 21선까지 버텨볼 만한데, 만약에 어떤 종목이든지 내가 그 주식을 사게 됐을 때 중요한 거는 일단 손절할 거면 빨리빨리 손절하시라는 얘기인 거예요. 이해하셨죠? 2%, 3% 끌고 가지 말고 대신에 내가 길게 끌고 갈 거면 그냥 잘 모아나가시고, 이러한 전략이 주식을 하기 전에 미리미리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뭐 사라고 그래가지고 금방 쫓아가 사지 말고, 또 아무 공부도 하지 않고 그냥 이 회사를 덥석 사지 말고, 내가 충분히 자리를 거치고 어떤 회사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내가 도대체 지금 투자하려고 하는 회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미리미리 알고 준비하고 투자하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그 원수장 관련주들은 오늘 하루 정도는 조금 더 신경을 쓰고 보셔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어제 페인트 관련주들이 순간 급등을 했죠. 깜짝 놀랐어요. 근데 사실 시멘트도 이제 급등했다가 다시 조정이 들어왔죠. 근데 시멘트 관련주들은 전체로 바닥권에 있어요. 물려도 사실 나중에 다 돌아 나가긴 할 건데, 쌍용 CNE 같은 경우에 5개선만 깨면 되죠. 돌아갈 건데, 아마 지금 시장이 원체 지금 그 에코프로 그룹주들 외에, 그러니까 2차전지 그룹주들 외에는 뛰는 게 없기 때문에 아까 설명드렸지만, 우리나라 코닥 시장에서 에코프로를 빼게 되면 전체적으로 주식시장 안 좋은 거예요. 지금 원체 굉장히 강한 거예요. 어제 페인트들이 굉장히 강했는데 페인트들도 바닥권에 뛰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신경 써서 봐야 되고, 멤버님들한테는 그 페인트 관련주들을 어디서 사야 될지 이따 8시 반에 알려드릴 거예요. 또 하나가 어제 실방할 때 제가 멤버에다 알려드렸거든요. 페인트전 이렇게 대응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라고 알려드렸고, 저희 이따가 8시 30분에 멤버님들 좀 만날 건데, 저희 그 채널 홈에 가시면
이렇게 커뮤니티 게시판에 알림 설정 해놓으셔야 돼요. 그러면 제가 좋은 얘기라든가 또 우리가 오늘 중간중간에 이렇게 잘 뛰는 애들이 있거든요. 어제도 DI 같은 애들이라든가 뭐 사업페인트 어떤 종목들, 많은 종목들, 원익 편의가 어제 또 날라갔죠. 이런 종목들 알려드렸으니까 얘네들도 잘 보고 계시고, 저런 지금 뛰고 날아가는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노란 썸네일에 다 담겨져 있어요. 제가 이 노란 썸네일을 매일 만들어 드리거든요. 저녁 때 이게 뭐냐면 멤버님들하고 저하고 만나서 공부하는 시간이에요. 이게 저녁 때 보통 7시쯤에 이루어지거든요. 하루도 공부하지 않으면 시장이 어디 가는지 몰라요. 보통 AI 챗봇에 물어보시면 돼요. 주식 잘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중요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 막 그러신 분들 있거든요. HLB 얘기를 왜 자꾸 맨날 하냐고. 그런데 맨날 안 볼 거면 어디서 하고 어디서 팔 거야. 그죠? 매일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게 지겨운 게 아니라 계속해서 꾸준히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야지만이 그 회사에 대한 내가 매수 타임이라는 거 잡을 수 있고, 이 회사가 도대체 어디로 흘러가는지 매일 감시하는 거죠. 내가 어디다가 이게 꼭 주식이 아니어도 어느 땅을 많이 사놨어. 그러면 그 땅의 주변에 무슨 일이 생겼는지 매일 신경 쓰고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주식이라는 게 맨날 똑같은 얘기 반복한다고 지겨워하지 말고 매일 틀린 거예요. 사실. 아니 시장이 변하는데 어떻게 똑같아. 그러니까 매일매일 꾸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렇게 노란 썸네일 정도는 꼭 봐야 된다. 그리고 장 초반 잠깐만 썸네일이 뜰 거예요. 이렇게 이따가 8시 30분에 뜰 건데, 이렇게 뜨게 되면 꼭 들어오셔서 우리 멤버님들하고 저하고 재미있게. 전 사실 이 주식 공부를 원래 예전에 저렇게 항상 알려드렸지만 혼자 했었거든요. 근데 요새는 멤버님 원체 많으세요. 제가 많이 늘었어요. 600분이 넘으셨기 때문에 전체로 700분이 넘으셨어요. 이 멤버님들하고 같이 공부하고 이 얘기 저 얘기 하는 게 너무 재밌어요. 너무 좋고 항상 너무 고맙고, 멤버님한테는. 특히 근간에 2000지주가 강한데 2000지주를 안 사신 분들도 걱정할 게 없는 게, 아직도 2차 전지 중에 숨은 보석 같은 애들이 있어요. 그죠? 보석 같은 애. 얘네들을 잘 보고 계셔야 되고, 하나만 오픈을 하면 원익 PN이가 사실은 2차 전지 관련주거든요. 이 친구가 참 다양해요. 얼마나 다양하냐면, 일단 전기차 충전 관련 사업을 해. 예전에 전기차 충전 이슈로다 이만큼 떴거든요. 근데 우양을 타고 있었는데, 제가 요때 5개월 선 돌파해 줄 때 이 친구를 잘 보고 있으라고 그랬어요. 멤버방에서 알려드린 종목이에요. 여기죠, 여기. 멤버에서 얘기할 때가 여기에요. 여기인데 날라갔죠, 그냥 어제. 이 친구는 이 3, 4거래소를 다 갖고 있어요. 삼성 SDI, LG엔솔, SK온. 다 거래처예요. 그러니까 2차 전지 사업도 하고 있죠, 지금. 자, 그런데 이 친구가 날라간 게 신기한 게 아니고, 날라가기 전에 샀어야지. 이제 와서 원익편이 좋더란 뭐해? 여기서 뭐 하고 있었냐고 도대체. 여기서 사야지, 그죠? 근데 이 친구가 오늘 그냥 날라갈 수도 있고, 시간이 이제 떴거든요. 그냥 날라갈 수도 있고, 뭐 떨어질 수 있긴 하지만 어차피 떨어지면 더 사면 되고, 올라가면 쫓아가면 안 되겠죠. 근데 우린 여기서 샀으니까 당연히 전부 다 수익권에 있는 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에 관해서도 멤버님들하고 많이 얘기를 해볼 거고, 어차피 2차전지 관련들 중에서도 그 양극재가 강하면 나중에 음극재가 강해질 거고, 특히 LFP 계열 배터리 보셔야 되고, 특히나 이제 그 전고체는 좀 느릴 것 같긴 해도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전고체 관련들이 바닥에서부터 벌써 거래가 터지고 있다면 누군가가 뭔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관련주들도 반드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좀 빨리 끝났네요. 그죠? 하다 보니까 반도체 얘기를 너무 빨리 해서 그래요. 다른 이제 이 세계적인 경제 이슈라든가 많이 해드리면 좋았는데, 오늘 반도체가 좀 중점이어가지고 반도체를 빨리 살펴보다 보니까 제가 오늘 또 특히 말이 좀 빨랐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런 부분에서 시간이 더 빨리 간 것 같아요. 이게 천천히 하면 시간 늘어지거든요. 어쨌거나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우리가 어떤 섹터를 준비해야 되고, 내가 단기로 대응할 종목은 단기 테마로 대응을 하고, 길게 골 종목은 길게 들고 가자. 믿고 참고 기다리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 이게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오늘 즐거운 투자하시고, 저는 멤버님들하고 8시 30분에 다시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같이 해주시고 저희 성장개미TV 채널을 사랑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멤버님 이따 뵐게요. 자, 고맙습니다.